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원래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게 꽃을 피우기 전에는 뭘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지 말고 매일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꼭 수능날 여러분의 꽃을 활짝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함께할 문항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심호흡 깊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문을 읽어본 지 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32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32번은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일단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The diffusion of media products니까 우리 미디어 산물이 diffusio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확산되는 거, 퍼져나가는 게 diffusion이거든요. 이 미디어 산물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enables us in a certain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to experience events.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지금 다 유튜브 정사에 걸리는 거예요. 사건들을 경험하고 observe others,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and in general,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learn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알게끔 해줬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that extends beyond the sphere of our day-to-day encounters. encounter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나고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마주침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extends, 이렇게 뻗어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끔 그렇게 해줬대요. 아, 뭐래. 그죠? 뭐 나열은 해놨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핵심어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그렇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디어 산물의 확산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지금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미디어 산물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그 영역 뭐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라고 치면 집, 학교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넘어서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끔 해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점. 첫 번째, 저 diffusion이란 단어가 뭔지 몰랐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중에서 뭐가 지금 가장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로 그냥 첫 문장이 지나갔다. 뭐 그랬다 치고 뭐 그래도 또 계속 단서가 나올 테니까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The spatial horizons. 원래 horizon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지평선, 지평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범위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간적인 범위라고 하는 것이 are thereby greatly expanded. 굉장히 많이 팽창되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앞에서 나왔던 이 얘기를 이해 못했어도 여기서 지금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됐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미디어의 산물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범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범위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범위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볼게요. For, 왜냐하면 they are no longer restricted. 아, 그것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런 공간적인 지평, 공간적인 범위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제한받지 않거든요. 뭐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아요? By the need to be physically present. physically present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진짜 내 몸이 거기에 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At the places. 그 장소에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장소란 어떤 거예요? The observed events occur. 그 관찰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뒤에 컴마 찍고 떨어져 나간 요 부연 설명, 이유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어도
미디어 산물이 확산되면서 뭔가 공간적인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한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So profound. 자, 근데 너무나 대단하대요. 뭐야, 저 명사도 아닌데 맨 앞에 나왔어요? 아, 도치됐나 보다. 아마 주어는 어디 있나 보다. 여기 뒤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대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정도인가 계속 좀 보겠습니다. To which our sens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감각이 is shaped by media products today. 오늘날 이 미디어 산물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게 너무나 대단해서 so랑 짝을 이루는 대신 뭐라고 해석해요? 그렇지,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when we travel to distant parts of the world as a visitor or tourist, 우리가 그냥 방문객, 관광객으로 세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여행을 갈 적에 our lived experience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낸 경험, 그러니까 직접 몸소 체험한 거죠. 우리의 몸소 한 체험이 is often preceded by, preced라는 건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A precedes B라고 하면 A가 먼저다 이런 뜻이지, 맞죠? 근데 얘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지금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더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았어요? 자, 우리가 직접 했던 경험보다 사실은 뭐가 더 먼저라고요? 먼저인 게 이제 이쪽에 나와야죠. 왜? 수동태니까. A set of images and expectations. 어떤 일련의 이미지들, 기대들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은 어떤 거예요? Acquired through extended exposure to media products. 이 미디어 산물에 extended니까 더 장기간 우리가 이렇게 노출된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문장이 복잡한데 여기도 또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아, 우리가 미디어 산물에 엄청 많이 노출됐구나. 노출됐다라고 하는 건 미디어 산물을 엄청 많이 접해봤구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어떤 이미지, 여기에서 얻은 기회가 뭐보다도 더 앞서는구나? 직접 경험보다도 더 앞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리가 이 미디어를 보면서 갖게 되는 어떤 기대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집트는 안 가봤는데 이집트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이집트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이 미디어 때문에 생긴 이 기대죠. 이 기대가 무엇보다도 더 앞선다. 나의 직접 경험보다도 더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머리에서 막 지금 땀이 나죠?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Even in those cases. 자, 이런 사례에 있어서도요. 근데 어떤 사례냐 하면 where our experience of distant places,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does not concur with라고 하는 건 일치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뭐 이런 경우조차도요. The feeling of novelty or surprise, 뭐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아니면 놀라움의 느낌, 그 느낌은 often attest to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답니다. 아, 쌤, 그러면 어쨌든 앞에 뭐라고 했던 간에 다 필요 없고 그 입증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치, 입증한 내용이 중요한 거네. 잠깐만.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이때까지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많이 확장됐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어떤 예상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뭐보다도 먼저다? 직접 경험보다도 먼저다. 그 얘기가 들어가면 돼요. 자, 또 나왔네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경험보다 is preceded by, 뭐가 더 먼저라고요? A set of preconceptions. 원래 이게 이제 선입견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먼저라고요. 근데
derived, 뭐 컴마 지금 정신 없으니까 지울게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이라고 할 때 derived from 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겠어요? 아, 뻔하지. 비디오 이미지로부터 나온 거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지에서 무조건 미디어 이미지라는 말을 찾을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Our collective world views. 우리의 어떤 집합적인 세계관이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대. 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어요. 자, 2번 볼게요. The words and images conveyed by the media. 미디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런 어떤 말과 이미지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미디어 산물의 확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볼까요? critical attitude니까 이건 비판적인 태도거든요. 미디어 산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비판적인 이런 얘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정치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이요. 아,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죠. 5번이요. emotional responses to unusual events.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아니, 특이한 사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구문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는데 근데 선지의 난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답은 잘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33번 갈 거고요. 33번은 별 4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4개를 다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로 얘 하나만 붙이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t the level of hours and minutes. 시간과 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the most relevant constants. relevant라고 하는 게 관련이 있고 유의미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상수가 뭐냐 하면 human heart rates. 인간의 심장박동이래요. 아, 인간의 심장박동? 상수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심장박동은 1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나 보다. 자, 뭐 그걸 몰랐더라도 뒤에 컴마하고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보통은 vary,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이른다 라고 할 때 vary from A to B라는 표현을 쓰죠. 분당 60번에서 100번 정도 이렇게 박동을 한답니다. 아, 그렇군. And the need, 그리고 또 이런 필요.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에서 시간과 분의 차원에 존재하는 상수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뭐 어떤 필요가 있냐면 to spend roughly 1/3 of our time. 우리 시간 중에 대충 한 3분의 1 정도를 sleeping, 잠을 자는 거.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잠자는 거. 뭐 우리 보통 한 뭐 8시간 이렇게 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어때요? 정해진 어떤 시간이잖아요. 됐어요? 쌤.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우리 신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신체에 존재하는 어떤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Biologists and physiologists, 생물학자들 또 생리학자들은 still don't know why this is so. 뭐 왜 이런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요. 뭐 지금 이 문장은 중요한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문장은 그냥 쓱 읽으려고 했는데 앞에 나온 게 이게 동명사 주어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봤더니 동사가 뭐 이래. are.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한다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 뒤에 있는 얘가 주어인가 보다. 뭐 이거 몰랐어도 해석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해볼게요. Moving down to the level of time. 자, 이런 시간의 수준까지 우리 내려가는 거예요. That occurs at니까 1초에 1000분의 1초. 다시 1초에 1000분의 1초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의 단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런 어떤 biological constant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상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with respect to 뭐랑 관련해서냐면 the temporal resolution of our senses. 잠깐만.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간의 해상도? 뭐야?
해상도는 뭔데? 시간의 해상도는 또 뭐야? 근데 심지어는 감각의 시간의 해상도래. 와, 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해상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는가. 그게 이제 해상도죠. 그러면 resolution of our senses는 뭐예요? 우리의 감각의 해상도니까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게 감각의 해상도예요. 맞죠? 자, 근데 앞에 temporal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엄청 어렵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문장 다시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계속 신체의 감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거기까지 눈치채셨을 거고 우리가 이 감각을 얼마나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해상도가 뭐 temporary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도 1초에 1000분의 1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시간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근데 1초에 100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이런 시간의 단위와 관련이 있구나.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의 감각에 어떤 시간과 관련된 그런 해상도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 시간의 어떤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1초에 1000분의 1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의 수준까지 내려가게 돼요. 정말 작은 단위 아니에요? 아까는 뭐 8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였는데 지금 막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됐죠? 계속 볼게요. 솔직히 쌤이 이만큼 억지로 얘기해 주니까 제가 이해한 거지. 저 여기까지 하나도 이해 못했거든요. 시험장에서. 괜찮아요. 자, 뒤에 보면 엄청 쉽게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A sound has a gap in it. 자, 소리가 그 사이에 그 안에 gap, 어떤 간극이 들어있어요. 제가 말할 때 르르르르 붙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갭이 있다고요. 자, 근데 shorter than 그 갭이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10 milliseconds니까 10 밀리초보다도 더 짧아요. 뭐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we will tend not to hear it.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는 못 듣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Because of resolution limits of the auditory system. 우리의 청각계에 있어서 해상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이야. 근데 하여간 이 앞에 게 뭔 말인지 몰랐더라도 뭐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간격이 짧아지면 그러니까 아예 그 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들리는구나. 그치? 됐어요? 아까 쌤 어쨌든 한계가 있다. 뭐 리밋이 있다. 리밋이 있다라는 건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뭐랑 관련된 거다? 소리랑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신체 감각이잖아요. 우리 신체 감각과 관련해서 뭔가 이게 우리가 무한대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센스,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리밋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For a similar reason. 자, 이와 비슷한 이유로 a series of clicks. 이 일련의 따깍따깍따깍 그 클릭하는 소리가 ceases to sound like clicks. 이 클릭 소리로 들리는 걸 멈춘대요.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클릭 소리로 안 들리는 거죠. becomes a musical note. 그리고 뭐가 되냐면 하나의 음이 된대요. 클릭은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는 거고 하나의 음은 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갭을 못 듣는 거잖아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겨요? When the clicks are presented. 그 딸깍 소리가 제시가 되는데 at a rate of about once every 25 milliseconds니까 25밀리초에 한 번 그런 속도로 이 클릭 소리가 제시됐을 경우에 쌤 그럼 어쨌든 이게 너무 짧아지면 우리가 그 차이를 인식할 수가 없다. 그 간격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클릭 소리와 클릭 소리가 떨어져서 들리는 건데 그 갭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해할 필요도 없어. 시험장에서. 시간도 없고. 그냥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귀는 리밋이 있구나. 됐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If you are flipping through static
picture, static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지되어 있는 고정된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정지된 그림을 갖다가 flipping 슉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근데 they must be presented. 자, 이게 더 천천히 제시가 돼야 된대요. 무엇보다요? Then about once every 40 milliseconds. 이 40ms에 한 번보다는 더 천천히 인식이 돼야 된답니다. 자, 그럼 이거 안 읽어도 알겠다. 왜? 이것보다 더 빠르면 우리의 눈이 인식을 못해. 뭐가 있다? 리밋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In order for you to see them as separate images. 여러분이 그 그림들을 갖다가 별도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정지된 별도의 이미지로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의 시각에 있어서의 리밋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y faster than that. 그것보다 더 빠르면 아니,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것보다 더 빠르면 뭐다? 리밋 초과다. 그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지 보세요. 리밋 초과다. 아이, 나 이거 다 안 읽을래. 그죠?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리밋 초과다라는 것만 찾아보세요. 자, 1번 details become clearer.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아니죠. 세부 사항들이 더 명확해진다고요? 리밋을 지금 넘어섰는데 땡. 2번 our biological rhythms change. 우리의 생체 리듬이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물학적 리듬이 바뀐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자, 4번이요. The biological constants of our auditory system disappear. 자, 얘는 그럴듯하게 흉내는 냈습니다. 우리의 청각계의 생물학적인 상수가 사라져버려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명확한 리밋이 있는데 그 리밋을 넘어섰다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사라졌다란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4번에 봤더니 우리의 시각계와 청각계가 function together, 뭐 같이 기능을 해요. 둘이 막 협력하고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럼 5번이네. They exceed, 나왔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것들이 초과해버렸다는 거예요. The temporal resolution of our visual system. 우리 시각계의 어떤 시간과 관련된 resolution, 그 해상도를 갖다가 초과해버렸다. 근데 이 temporal resolution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리밋 개념 아닙니까? 그죠? 시간과 관련된 어떤 리밋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와서 봤더니 이 resolution, 이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거. 여기서는 시각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시각과 관련해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temporal, 어떤 시간상의 그 한도가 딱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버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남은 거 있었습니다. 마저 볼게요. 자, 이렇게 한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We perceive motion. 우리가 동작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Where there is none. 사실은 거기에 동작이 없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원래 그림 사이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 동영상이 아니고 한 장 한 장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static pictures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데 이걸 너무 빨리 넘기면은 우리의 눈이 그 끊어지는 갭을 인식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이어진 모션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안 괜찮지. 안 괜찮아 지금. 하나도 안 괜찮은데 exceed란 단어 때문에 답은 꼭 찾으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34번 갈 거고요. 와, 얘도 어려워요. 얘도 어려워서 그냥 대표로 별 하나만 붙일게요. 근데 33번보다는 그래도 34번이 조금 낫던데. 아니야? 알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It is well established that. 자,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that 이하가 아주 명확하대요. 뭐냐면 the aerobic range. 원래 이게 이제 뭐 유산소의 뭐 이렇게 공기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range of flight speeds for any bird. 어떤 새에든지 있어서 이 flight speeds니까 비행하는 속도의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이요. is restricted.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 자, 일단 소재 정리하면 뭐예요? 쌤, 새 이야기인 건 알겠어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알았어요? 쌤, 비행 속도 얘기 나온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 잘했네. 이 새의 비행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얘가 나를 수 있는 제일 느린 속도부터 제일 빠른 속도까지 뭐가 있겠어요? 범위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근데 그 범위가 무제한일 리는 없고 restricted,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장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The well-established U-shaped function. 솔직히 얘기하면 펑션은 각주를 주셨으면 우리가 훨씬 더 좀 시름을 덜었을 텐데 펑션이란 단어가 함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 알고 있었어요? 아주 잘 확립된 U자형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U자형 함수는 뭐에 대한 거냐면 aerodynamic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역학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역학의 어떤 필요한 그 원동력, 필요한 동력에 대한 그 U자형 함수인데 이것이 as a function of flight speed, 뭐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비행 속도에 대한 함수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has wide applicability. applicability라고 하는 게 적용 가능성이니까 아주 넓은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여기저기 다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럼 이 지문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꺼냈겠지. 됐습니까? 아, 쌤 진짜 뭐 장난하십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도 답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자, 두 번째. 읽은 김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서 비행 속도 얘기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비행 속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비행 속도가 지금 U자형 함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이런 U자형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 요렇게 봤을 때 U자형 함수는 어때요? 우리 속도가 그래프 이렇게 그리지 말걸. 그죠? 이렇게 해볼까? 자, 이제 이게 속도고 이게 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느린 거잖아요. 그죠? 속도가 엄청 느린 건데 힘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드네,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 당연히 힘이 많이 들죠. 생각보다도 뭐 중간 속도, 아무튼 그 세개 적절한 속도, 이 속도로 날 때 이때 힘이 제일 덜 들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해한 수험생은 거의 없다. 그렇단 얘기는 이거 몰라도 답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It shows that.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계에 있어서 slow flight, 이 느린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힘든데 컴마 지워. It'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얘기 나왔어요? 쌤, 그러니까 이 비행 속도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범위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제일 빠른 속도에 제한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느린 비행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느린 비행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네. 느린 비행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And this becomes more acute. acute라고 이제 극심한이란 뜻이니까 이 현상이 더 심해진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느린 속도로 비행을 못하는 현상이요. 특히 for birds, 어떤 새들에게 있어서 이 현상이 심해지냐면 with high wing loading, loading이라고 하는 게 하중, 무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의 하중이 굉장히 높고 and consequently higher average flight speeds.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더 빠른 평균 비행 속도를 가진,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평균 비행 속도가 빠른 새들은 느리게 나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현이 엄청 고급져서 그렇지 여기까지 읽은 내용은 딱 하나네. 새에게 있어서 뭐가 힘들다? 느린 비행이 힘들다. 끝. 그죠? In essence, 본질적으로 birds cannot readily slow down. 새들은 쉽게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앞에 하나도 이해 못했어도 이 문장 하나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놨는데 게다가 지금 본질적으로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보여줬고 그러니까는 답 잘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희망이었는데 아니면 수능날 잘하면 돼요. 그죠? 지금 열심히 연습해서. 자, 계속 봅시다. Sustained
slow flight, sustained라고 하는 건 이제 지속된 이런 뜻이니까 계속 이렇게 느린 속도로 비행을 하는 거예요. For a bird. 근데 이제 어떤 새냐면 which has a high average flight speed. 아주 높은 평균 비행 속도를 가진 새가 이것이 is costly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비용이 많이 드는 대가를 많이 치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선 무슨 대가를 많이 치른다는 거였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aerodynamically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해요. 아 그만! 그지? 느린 비행이 힘들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Hence 그러므로 being able to reduce speed 이렇게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 in order to blank 빈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is unlikely to occur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아, 혹시 틀렸다면 왜 그랬는지 알겠다. 여러분도 앞에 부분을 읽고 다 이해를 했죠. 새가 속도를 줄이는 게 어렵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새가 속도를 줄이는 게 뭘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어려울까?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기가 좀 힘들었나 보다. 그쵸? 자, 뒤에를 봤더니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빈칸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완전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만 달라졌어요? 표현만 달라진 겁니다. When the environment restricts 이 환경이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The information available 이용 가능한 정보예요. 선생님 표현이 너무 고급져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한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뒤에 예를 들어 놨잖아.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앞이 안 보여. 환경이 제한을 하는 거죠.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여. 환경이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birds cannot easily fly more slowly. 새가 더 천천히 날 수가 없다니까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잠깐, wait a minute. In order to 나왔어요. 봤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앞에도 보세요. In order to 나왔죠. 아,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정확히 빈칸이 되는 부분이다. 맞죠? 자, 그럼 얼른 한번 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천천히 나는 게 쉽지가 않냐면 compensate for lowered visibility. visibility라고 하는 게 이제 가시성. 아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능성. 근데 lowered visibility니까 낮은 가시성. 쉬운 말로 하면 앞이 잘 안 보인다. 됐습니까? 아,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을 compensate, 보충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뭐예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뭐가 잘 안 보이면 천천히 비행을 하면서 뭐가 있나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앞이 안 보여서 이 느린 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앞이 안 보여서 그죠?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Thus, 그러므로 if birds are to fly, 새가 비행을 해야 된다면 말입니다. Under non-ideal perceptual conditions. 아이디얼은 이상적인 건데 이거는 지금 반대가 되는 거니까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지각적인 환경 속에서 새가 비행을 해야 된다면 이게 앞에 말로 바꾼 뭐예요?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꼈거나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Or 아니면 visibility, 이 가시성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change during a flight, 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달라졌다라고 하면 가시성 조건이 달라졌다? 앞이 잘 보였다 잘 안 보이게 되면 달라진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they cannot act, 새들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in the way that a careful car driver can. 아주 주의 깊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깊은 운전자는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천천히 운전을 하겠죠. 근데 새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Reduce their speed. 또 나왔네. 속도를 줄일 수가 없다고요. In order to. 또 in order to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정답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겠네요. Gain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속도로? At a rate
sufficient to match the new perceptual challenge. sufficient가 충분한 이런 뜻이고요. 이제 match는 갖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지각적인 challenge, 도전. 아, 뭐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아니, 지각적인 도전이 뭐예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속도를 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가 빠르면 시각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슉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새로운 지각적인 도전에 맞출 정도로 그런 충분한 속도로 In order to gain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앞이 잘 안 보이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쉽게 안 써줬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Create a flight formation. 아니, 잠깐 그만 읽자. Flight formation이 뭐예요? 비행할 때 형태니까 그 비행 대형입니다. 뭐 V자로 나느냐, 뭐 U자로 나느냐 이런 비행 대형 얘기 전혀 아니잖아요. 뒤에 읽을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Take advantage of the rising and descending air currents. 이 공기의 흐름, 기류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죠. 3번이요. Modify the path. 얘도 이제 그만 읽어도 돼요. 자기가 가는 길을 modify, 수정한대요. 길을 바꾸고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자, 4번이요. Inform its flight mates. 더 읽을 거 없어요. 자기의 같이 비행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준대요. 뭔가 자기 그 동료 새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 전혀 없었죠. 그러면 5번이네. 선생님, 솔직히 지문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요. 그냥 새가 느리게 날 수 없다는 것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이거 골랐더니 맞았더라고요. 그치, 그렇게라도 했으면 잘하셨어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새가 속도를 늦출 수가 없냐면 match the rate of gain of information. 정보 습득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 정보 습득의 속도를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To increasing perceptual challenges. 자꾸만 증가하는 지각적인 도전에. 지각적인 도전이 뭐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거기에 정보 습득의 속도를 맞춘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얻으려면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새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번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유치원생 동생, 아니 5살 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말로 빨리 바꾸는 게 정답을 찾는 그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요. 사실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남은 기간 동안은 무조건 그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였고요. 사실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는 참 부담 없었는데 얘는 웬일로 이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In the case of classical music performance, 이 클래식 음악 연주의 경우에 notwithstanding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에도 불구하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The perhaps increased psychological pressure, 뭐 아마도 증가된 심리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증가한 심리적 압박은 뭐 해야 된다는 압박이에요? To achieve perfection. 내가 완벽함을 이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긴 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래요. notwithstanding이 들어갔으니까 괜히 읽었다. 그치? 사실 시험장에서는 notwithstanding이라는 걸 보고 이거 필요 없어. 뒤에서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얘를 빼고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articipation in a physical pursuit of excellence. excellence, 탁월함을 갖다가 physical pursuit, 우리가 신체적으로 막 추구하는 것.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게 links art to sports, 예술과 스포츠를 연결. 선생님 뭐 이래? 오늘 왜 이래요? 봐, 제가 올해 들어 제일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잠깐만. 지금 뭔 얘기했지? 뭐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는 알겠네. 뭘 알겠어요? 이 신체적인
탁월함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술과 스포츠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아, 쌤 지금 이 탁월함을 갖다가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우수함을 추구하는데요. 이게 신체적으로 우수한 걸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예술이랑 스포츠랑 다 관련이 있답니다.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스포츠가 신체적인 우수함을 추구한다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술이 무용 이런 거 말고 음악, 미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체적인 우수함을 추구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좀 가볼게요. 자, 음악가들과 운동선수들은 모두가 다 attempt to create, 뭘 만들려고 attempt 시도를 하냐 하면 mistake free performances, 실수가 없는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누구나 이 실수 없는 연주, 실수 없는 경기 수행을 하고 싶어 하죠. That, 그리고 그 실수 없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require finely tuned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교하게 조정이 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정이 된 neural and muscle control, 어떤 그 신경계 그리고 근육의 통제라는 것을 요구하죠.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enabled by countless hours of practice,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에 걸친 연습에 의해서 가능해진 거래요. 근데 지금 다 필요 없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걸 읽느라고 많이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자. 핵심만 생각하자. 신체적인 탁월함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1번 문장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정교하게 조정이 된 신경과 근육의 통제. 이게 신체적인 우수함 아니에요? 그쵸? 쌤, 그러니까 음악 연주던 운동 경기던 잘 하려면 자기 신체를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뭐 앞에 나와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지. 그래서 1번 문장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계속 갑시다. For both activities, 이 두 활동 모두에 있어서 disciplining이라고 하는 거는 discipline이라는 게 단련시키다 이런 거잖아요. 신체와 정신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essential, 가장 핵심적인 거, 이 중요한 거래요. 어디에 있어서요? To achieving what is typically considered a successful performance. 보통은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말이 어렵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치,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럼 이번 문장은 관련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왜 있어요? 왠지 이러면 안 돼.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 신체를 단련한다란 말이 나왔잖아요. 쌤 지금 계속해서 신체적인 우수성을 추구하는 거 맞네요. 그렇지. 그래서 2번 문장도 관련이 깊은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Standard descriptions, 아주 표준적인 묘사,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묘사예요. Of the actions of the muscles, 이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그 묘사고요. 근데 여기서 근육, 특히 어떤 근육이냐면 controlling the hand, 손을 통제하는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그 묘사가 can give a misleading impression, 뭔가 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요? Of the degree, 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정도? To which the fingers can be controlled independently.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부터 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이 사실은 생각만큼 독립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데, 뭐 하여간 이 3번 문장 자체는 흥미롭습니다만, 이 글은 뭐였어요? 예술과 스포츠 모두에 있어서 신체적인 우수함을 추구한다는 거지. 갑자기 손가락 통제하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관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신체의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ndeed, 정말로 one might assume that,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One of the prime objectives of art, prime objective니까 이 주된 목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As in sports, 스포츠에서랑 마찬가지로 is to win recognition. wi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얻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다 이거죠.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For the artist's performance, technical, physical ability. 그 예술가, 그 수행을 하는 자의 기술적인 신체적 능력에 대한 인정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4번도 관련이 깊은 문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엄청나게 빠른 속주를 요구하는 그런 피아노 곡들 있습니다. 우리 막 너튜브 이런 데도 영상 올라오잖아요. 막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막 연주를 하는 거를 정말 실수 하나 없이 그 빠른 곡을 탁 연주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손가락을 그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강도로 칠 수 있는 엄청난 신체적인 통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체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Thus, 그러므로 in essence, 본질적으로 봤을 때 even music, 심지어는 음악도 becomes a competition,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근데 who, 이 사람은요, compete against their own bodies. 뭐에 맞서서 사실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체에 맞서서. 즉, 자기의 신체 한계랑 싸우면서 경쟁을 하는 거다. 컴마 빼고 볼게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In attaining recognition for their performances. 그들의 연주에 있어서, 그들의 연주에 인정을 얻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아, 자기의 신체에 대항해 경쟁한다. 자기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결국은 이것도 신체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장도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엄청 어렵네. 그죠? 잘했어요. 저는 무용하시는 분들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 신체 부위 중에서 딱 자기가 원하는 그 근육만을 탁탁탁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깔끔한 그런 춤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피지컬 컨트롤에 대한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음악도 마찬가지고 36번 이제 글의 순서 문제 갈 거고요. 아, 순서 문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볼게요. Film speaks in a language of the senses.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 그 영화라고 하는 건요, 감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입니까? 영화에 대한 글이고요. 근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감각의 언어로 말한다는 게 뭐야? 그죠? 더 읽어보면 뭐가 나오겠지.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만큼이 주어예요. 뭘 잔뜩 나열해 놨죠. 그러면 이거 다 나열된 거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are all part of this non-verbal language. 이런 비언어적인 것의 부분이다. 지금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쌤, 이 영화라고 하는 거는 감각의 언어다. 그러면서 영화는 뭐 비언어적인 언어 이런 걸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언어적인 언어가 뭐야? 모를까봐 이제 위에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It's flowing and sparkling stream of images. stream이라고 하는 게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flowing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거침없이 이어지는 거. sparkling은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이제 그만큼 흥미로운 거겠죠. 그래서 쫙 이어지는 그런 흥미로운 이미지들의 연속이라던가 It's compelling pace and natural rhythms. 이 pace라고 하는 건 속도고요. compelling이라는 건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어떤 이런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속도와 자연적인 리듬감이라던가 It's pictorial style. pictorial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화의 이런 거거든요. 그 그림과 같은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비언어적인 거. 근데 솔직히 비언어적인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에 가깝습니까? 이미지
이미지나 pictorial이란 단어를 쓰는 거 봐서는 쌤 이게 약간 이미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네. 됐어요? 이 글은 영화의 이미지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뒤에 영화의 이미지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A를 봤더니요. 이따 자세히 해석해 드릴 겁니다. 이미지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세히 다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확 뒤집어 버렸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얘기 마저 하고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킵해 둘게요. 자, B번 갑시다. In the final analysis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이란 뜻이에요. 결국 they must be justified. 그것들이 뭔가 심리적으로 또 극적으로 정당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뭔 말이야. 이건 전혀 연결이 안 되죠. they가 뭘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C를 보겠습니다. So it follows naturally that 그것이 자연스럽게 that 이하로 이어집니다. 라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the aesthetic quality and dramatic power of the image 이 이미지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미적인 특징 그리고 극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쌤 이건 이미지가 갖는 힘에 대한 글이네요. 그렇지. 아까 전에 영화는 이미지에 대한 거다. 요 얘기까지 왔으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C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C로 갈 겁니다. 다시 잘 읽어볼게요. 영화에선 이미지가 중요하다면서요. It follows naturally that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미지가 갖는 미적인 특질, 극적인 힘, 한마디로 이미지의 힘, 이미지의 힘이라는 게 are extremely important,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이 영화의 전반적인 특성에 있어서 쌤 영화에서는 이미지 짱 그 얘기네요. 그렇네. Although 비록 뭐이긴 하지만 길기도 길다. 이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이거 읽어요? 안 읽어요? 뭐이긴 하지만 뒤집어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Even these important elements, 이러한 중요한 특성들,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도 이러한 중요한 요소 여기 나열한 이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위에 얘기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심지어는 이것들도 cannot save a film, 이 영화를 구제해 줄 수가 없대요. 어떤 영화요? Whose images are mediocre or poorly edited. 그 영화의 이미지가 mediocre라고 하는 건 썩 좋지 않은 이란 뜻이죠. 이미지가 별로야. 그런 영화는 구제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고 딴 게 아무리 좋아도 이미지가 나쁘면은 못 쓴다. 그 얘기네요. 그렇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저랑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The nature and quality니까 그 본 바탕과 특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스토리. 영화니까 이야기도 중요하고 에디팅 편집도 중요하고 뮤지컬 스코어 배경 음악도 중요하고 사운드 이펙트 음향 효과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하고 액팅 연기도 중요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can do much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To enhance a film's power 영화의 어떤 힘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가 짱이다? 이미지가 짱이다 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단락 전체에 걸쳐서 야, 이미지가 영화에선 진짜 중요해 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까 뭐가 딱 떠오릅니까? 하지만,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뒤집히는 단락이 있었죠. 그게 A단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A단락으로 갈 거고요. B는 진짜 안 되나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결국 그것들이 정당화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뭐가 정당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B는 이어지지 않는구나. A의 이야기로 마저 가볼게요. 자, 우리 as라고 하는 말이 비록 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다 별 뜻을 다 갖고 있죠. 자, 근데 비록 뭐이긴 하지만 이란 의미일 때는 이렇게 보어에 해당하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생긴 게 좀 특이하게 변합니다. 어쨌든 as important as the quality of the image may be. 이 이미지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화에서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it must not be considered so important.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면 안 된대요. 자, so랑 짝을 이루는 that은 그래서죠. 이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The purpose of the film, 영화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가 as an artistic unified whole, 이 예술적이고 unified라고 하는 건 통일된 전체잖아요. 아니, 영화는 음향과 이미지와 스토리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whole, 전체를 이루는 거죠. 이 전체로서의 영화의 목적이 무시되는 지경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이미지가 중요한 건 맞지만 다른 요소들이 무시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의 photographic effects, 촬영 효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should not be created, 만들어지면 안 된다니까. 뭘 위해서요? Their own sake, 그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As independent, beautiful or powerful images, 정말 독립적이고 아름답고 강력한 이미지로서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요. 가끔 이런 영화 있어요. 아세요? 정말 한 장면이 CF에서 따온 것 같아. 너무 감각적이고 막 아름다워. 아, 근데 이게 이어놓고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잔뜩 멋만 부린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뭐 한 겁니까? 이게 전체로서의 영화, 이 스토리까지 다 들어있는 그 영화를 무시하고 그냥 이미지만을 추구한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비단락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In the final analysis, 자, 결국에는 이란 뜻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것들이 must be justified, 정당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뭐에 의해서도 정당화가 돼야 돼요. 심리적으로, 극적으로도 정당화가 돼야 돼요. 아, 이게 정서상 이 장면 뒤에 저 이미지가 나오는 게 이해가 돼. 내용상 저 이미지 다음에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게 이해가 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As well as aesthetically, 뭐 미적으로 뿐만 아니라 as important means to an end. 자, 그러니까 이게 뭐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means to an end가 뭡니까?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죠. 이미지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Not, 뭐가 아니에요? As ends in themselves,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화의 목적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Creating beautiful images,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 For the sake of creating beautiful images, 근데 뭘 위해서?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 있죠? 이것은 violate, 위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위반하는 거예요? 뭐를 해치는 거예요? 영화의 미적인 unity, 이게 하나됨이잖아요. 통일된 거. 하나의 통일된 영화로서의 기능을 얘가 다방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체가 소리부터 영상부터 스토리까지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해친다는 거고요. May actually work against the film.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gainst는 반대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화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지나치게 영상미만을 위한 영상미, 그건 좀 아니올시다. 그래서 순서는 C, A, B의 순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 시간이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정말 힘들다. 그죠? 저도 이거 강의하는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자, 37번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힘내봅시다. 얘도 순서 문제인데 3점짜리. 근데 희소식. 얘는 좀 쉽다요. 진짜 가볼게요. When dealing with investments, 이 투자를 다룰 때예요.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risk profiles. 다양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쌤,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리스크라는 게 이제 위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몰랐어도 상관없죠. 하여간 리스크를 알았으면 사람마다 뭔가 다 감당하는 리스크가 다르다는 뜻인가?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위험이 is a continuum, 연속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높은 위험부터 낮은 위험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체다라고 한다면 a retired investor, 이 퇴직을 한 투자자는요, will generally take less risk, 그 위험을 덜 선택을 하겠죠. 누구랑 비교했을 때보다, 젊은 투자자들을 비교했을 때보다. 이 젊은 투자자들은 just entering the market, 지금 막 마켓에 뛰어든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연속체로 표현을 했을 때에 퇴직을 한 투자자들, 그러면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겠네요. 자, 그분들은 less risk, 더 적은 위험을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에다 투자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젊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높은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위험을 막 감수하지? 이 사람들은 돈 무서운 줄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 A를 봤더니 No, 아닙니다. 젊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이게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근데 아닙니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아니죠. 자, B 볼게요. Why is this? 왜 이럴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럴까요? 얘기하는 거 좋지. 자, C를 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젊은 사람들이 expecting to sell their investment, 자기의 어떤 투자한 것을 갖다가 20, 30년 동안은 매각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뜻이래요. 아니,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거랑 20, 30년 동안 안 판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B단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젊은 사람들은 더 고위험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Why are younger investors? 왜 젊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willing to, 기꺼이 take more risks,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나이가 더 많은 투자자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It is not because, 이래서가 아닙니다. Younger people don't care. 젊은 사람들은 상관을 안 한다거나 or tend to make hazardous decisions. hazardous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위험한 이런 뜻이죠. 위험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라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 힘든데 뒤에 이렇게 사족 붙은 거는 뺄까? 자,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인들 뭐 자기 돈 상관없어, I don't care, 이런 거 아니다. 여기까지 왔죠. 아니, 아니면 뭐가 진짜 이유인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다란 말에 이어서 A에서 진짜 아니에요. 젊은이들은요, tend to take more risk,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거 괜찮지요? 그죠? 그래서 B 다음에 A가 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C에 20, 30년 동안은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매치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A로 갈 겁니다. 자, 뭐 젊은이들은 아무 상관없나 보다, 돈 같은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게 아니고요. 젊은 투자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 투자에서.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나오네요. They have a longer time horizon. time horizon. horizon이 지평선이라고 그랬는데, 시간 지평선? 이것도 이상하고. 해석지를 막 찾아봤더니 시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야? 뭐 시계, 이거 시계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는 시간의 범위가 더 longer, 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괜찮습니까? horizon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 지평이다, 무슨 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범위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리하겠구나. 괜찮아요? 더 긴 시간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길게 보냐면 when, 뭐뭐 하는 때잖아요. They expect to actually need their money. 자기들이 돈을 갖다가 실제로 필요로 하게 되는 때, 그 시기,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 나는 좀 더 길게 보고 내가 돈이 진짜 필요하게 될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F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the reason they invest. 그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is so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They can enjoy retirement. 자기들이 그냥 퇴직을 즐기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은요. 좀 더 시간을 길게 본다. 시간을 길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뭐 제가 때라고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누가 또 막 저 부사 전려보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왼절이 이렇게 앞에 시간 명사를 꾸며주지 않을 때에는 뭐뭐한 시기, 뭐뭐한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대답해. 그죠? 얼른 C로 가겠습니다. This means that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알겠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나는 퇴직하고선 돈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20, 30년간은 자기들이 그 투자한 것들을 팔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 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With this kind of time horizon. 자, 이러한 류의 시계를 가진 상태에서, 즉 시간을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can afford to shoot for. shoot for라는 게 그걸 향해서 shoot 하는 거니까 뭐를 겨냥하는 거, 뭐 향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를 겨냥할 여유가 되겠어요? Higher risk, higher return investment. return이라고 하는 게 수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갖다 겨냥할 만한 여유가 되는 거죠.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는 the prospect, 전망이란 뜻이에요.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가능성이 is not that bad.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더 길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돈을 잃는다 해도 they still have time to make it up. make it up 보충하는 거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30년 뒤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A, C의 순서였다. B, A, C면 몇 번입니까? 얼른 지워야지. 여러분 빨리 답 찾아봐요. 그렇지.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유 잘하셨어요. 혹시 좀 어려워서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이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는가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해 동안 공부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들려주실 차례거든요. 우리 수능날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자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안녕.